오늘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습관이다. 이런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오늘의 목차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왓슨, 행동주의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 이론을 정립한 데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파블로프,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부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얀 백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얀 백지 상태인 그 뇌, 머릿속을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을 강화되어서 하나의 습관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념 자체가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먼저 자극이 일어납니다. 영어로 스티뮬러스라고 하고요. 이 자극에 따라 사람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은 영어로 response. 다음에 이 반응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강화는 reinforcement 해가지고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는 얘를 S, R, R이라고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게 됩니다. S, R, SRR 관계를 통해 인간은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예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SR, 자극과 반응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자극제가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장난감을 봤어요.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엄마를 쫄라서 사게 된다. 이게 이 자극에 따른 장난감이란 자극에 따른 반응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극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SR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S는 자극, 뒤에 있는 R. 자극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일어난다, 반응을 나타낸다 라는 뜻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한 분 바로 존 왓슨이십니다. 이분이 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유아 12명을 주시오. 그러면 잘 만들어진 나의 특별한 세상에서 그들을 키울 것이고 그들의 재능, 기호, 버릇, 적성, 인종과 관계없이 의사나 변호사 혹은 기업의 사장 등 원하는 어떠한 전문가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요, 거지나 도둑이 되게끔 훈련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 왓슨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 얘기해요. 내가 아빠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머리가 없어. 이런 말이 절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존 왓슨의 이론에 의하면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들은 두 분이 계신데요. 파블로프와 스키너입니다. 파블로프는 러시아의 생리학자로서 우리 앞서 배웠던 자극과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고요. 아래에 있는 스키너는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아시나요? 바로 자극과 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멍멍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멍멍이에게 무조건 자극이 되는 개의 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을 하게 돼요. 개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달라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난리가 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능이에요. 밥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린다. 얘는 우리가 학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이러한 개에게 중립자극인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종소리, 이 중립자극에 해당하는데요. 중립자극의 뜻은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종소리를 딸랑딸랑 하니까 개 반응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 라고 하겠죠. 자, 이제 이 개밥과 종소리를 섞어보겠습니다. 아까 개밥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극이고 종소리는 중립자극.
자극이 없는 자극이었어요. 반응이 없는 자극. 이 두 가지를 섞으니까 멍멍이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은 개밥이 있기 때문에 뭐 종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그 개밥을 보고 침을 질질 흘려요.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개밥을 줄 때마다 종을 딸랑, 개밥을 줄 때마다 딸랑 하면 이 아이는 반복적으로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중립 자극이었던 이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멍멍이에게 개밥을 주고 딸랑 하다가 그냥 종소리만 딸랑딸랑 했을 때도 멍멍이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학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SR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는 자극, 이 자극에 따른 R, 반응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멍멍이가 S, 자극인 개밥에 R, 반응을 나타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달라고 했는데 개밥과 종소리를 딸랑하면서 계속 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종소리만 딸랑딸랑 했는데도 불구하고 밥이 없는데도 종소리만 났는데도 불구하고 R, 반응이 일어났어요. 개가 종소리에도 침을 질질 흘렸어요. 이렇듯 파블로프의 개에서 SR 관계가 형성되려면 오랫동안 경험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개 실험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는 SR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자극. 이 자극이 딱 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싫어. 누군가가 나에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막 말을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하죠. 기분이 안 좋아요. 짜증이 막 나요. 중립 자극. 우리 아직 계약하진 않았지만, 네.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 난 별 생각 없어요. 좋든지 싫든지 별 생각이 없어요. 이제 잔소리와 선생님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자극이었던 잔소리와 아무 생각,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았던 선생님. 선생님이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 너 왜 이거 안 했어? 왜 청소 안 했어? 가정통신문 보여드렸어?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난 여기에 따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처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좋은지 싫은지 별로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소리, 자극, 안 좋은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니까 나는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냥 선생님을 보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학급에서 일어나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행동주의 내용, 자극과 반응을 바탕으로 공부 습관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너 이거 수학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면은 엄마가 용돈 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용돈이죠. 엄마가 용돈이라는 자극을 나한테 합니다. 혹은 싫어하는 자극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수학 문제 풀면은 오늘은 방 청소 안 해도 돼. 그냥 엄마가 해줄게. 뭔가 좋아하는 자극을 주거나 내가 싫어하는 거 청소 이런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싫어하는 자극,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제공해요. 야, 너 계속 그러면 폰 압수야. 내가 좋아하는 폰이 있는데 그 폰을 엄마가 압수한다고 해요. 폰 압수 자체가 싫어하는 자극이에요. 혹은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뺏어요. 야, 너 계속 그러면 너 이번에 콘서트 못 가게 해? 내가 좋아하는 게 콘서트인데 이 콘서트라는 자극을 나한테서 제거해버린대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행동이 감소가 하게 되겠죠. 너 계속 그러면 그게 무슨 행동인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마음엔 분명히 안 드셨을 거예요. 너 계속 그러면 뭐 폰 압수야. 너 계속 그러면 콘서트 못 가. 그러면 내가 폰 압수 당하기 싫고 콘서트는 가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에게 잘 보이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내 방향으로 가겠죠? 바로 문제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도 뭐 1차원적으로 공부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할 게 있어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극을 주게 되죠. 대부분은. 네. 오늘 그래. 이거 2시간만 이거 공부하면은 폰 해야겠다. 내가 아까부터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봐야겠다 하면서 일단은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끄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의 습관이 돼요. 오늘 그래. 오늘 2시간 하고 폰 볼 거야. 또 그 다음날에 오늘 2시간 하고 폰 볼 거야. 2시간 하고 폰 볼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하나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A 플러스가 나왔어.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되겠죠, 나에게.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뭐 핸드폰이 나에게 자극제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영어 1등급이네, 수학 1등급이네. 그 1등급 좋은 성적 자체가 또 나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인해서 공부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시작하기 앞서 쌤이 공부도 습관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뭔가 부모님의 칭찬, 뭐 선생님의 칭찬 혹은 뭐 폰을 할 수 있어, 용돈을 줄게 등 그러한 자극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공부가 하루, 이틀, 일주일, 뭐 한 달, 열흘 쌓이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부 습관이란 건 정말 무서운데 약 2달, 60일 정도는 지나야 공부 습관이 형성된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조차도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